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 그 동영상의 제목은 이번 부동산 상승열차를 타지 못하신 분, 주식의 그 상승열차를 타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재테크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벼락거지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벼락부자의 반대말로 건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나 수년 전 또는 그 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서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산 규모가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벼락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자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를 잘 안 하죠.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특히 무주택자가 가지는 자괴감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고, 정치 지형을 바꿔놓는 정도의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아니면 보시는 분들의 그 현황을 보면 93%가 남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25세부터 45세 이상까지가 두루두루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남자분들은 가장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재미없는 채널, 저희 경자인 같은 재미없는 채널도 이거 봐주시는 걸 보면 재테크와 관련된 열풍이 더욱더 심하게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보시는 김에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는 사람은 어쨌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대출은 많이 껴져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다른 거는 다 떨어지고 내 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자괴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열심히 일하는 게, 직장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가끔 밤잠을 설치기도 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해답은 로또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한이 아빠도 매주 로또를 10,000원어치씩 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몇십 년 산 것 같은데 아직 당첨은 안 됐습니다. 로또가 되면 이 경자인 채널은 그대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한 세 번의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IMF 때,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위기, 세 번째가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요. 돌이켜보면 IMF가 왔을 때는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5개 은행이 통폐합됨에 따라 역사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재테크라는 건 사실은 꿈도 꾸지를 못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돌이켜보면 이때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을 한다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두 번째는 업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 노후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배우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일에만 열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지금 뭐 어찌 보면 전문직이라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금융위기가 왔는데, 코로나 금융위기도 마스크 구하러 다니느라고 뭐 투자 기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느 순간 어하다 보니 집값은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은, 주식 가격은 날아가고,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했는데요. 저는 130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주식은 다 처분을 했고요. 미국 주식을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심한 수준이죠. 돌이켜보면 세 번의 그 기회를
전부 다 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배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큰 방향성이 없었던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후에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평생 젊음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올해 제 나이가 51세가 됐습니다. 이제 9년이 지나면 60세가 됩니다. 아무리 전문직이라 해도 60세 이상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부동산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부동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선뜻 의사결정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들이 6살이거든요, 올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인생을 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먹고 살기에만 바빠가지고 다른데 신경을 전혀 못 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저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대출은 많습니다만 그나마 위안이면 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 신년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국가에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 시장으로의 쏠림, 자금 쏠림 등 해결해야 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이 온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별로 산업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친환경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년사를 읽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는 역사적인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번 기회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은 2020년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서 처음 나온 그 용어인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어느 상황이 되면 그레이트 리셋 싹 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만간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안이 아빠의 경우는 이번 상승상에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잃은 것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이 그레이트 리셋을 인생의 마지막 재테크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상승장을 못 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올 거니까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맞이하자라는 취지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직장인의 채널입니다.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죠. 부자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산도 많지 않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리의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나 좋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장기간 보유해서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받은 것을 재투자하는 이런 복리의 효과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나이가 천차만별이시니까 뭐 20년 은퇴, 30년 이렇게 남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은퇴가 길어봐야 9년이 남았거든요. 9년 안에 이런 복리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간접 경험,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재테크를 못하셨던 분이라면 경제 위기와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미국 배당주의 투자 지도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요즘 숙독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까지 깊게 좀 상세히 읽어보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두 번씩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9년 동안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비싸더라도 1가구 1주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대출을 많이 껴서라도 레버지를 일으켜서라도 1가구 1주택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젊은 분들이라면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입하십시오. 본인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목표로 해야 하고요.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 아파트과 오피스텔 구입 전략, 젊은 분들을 위한 구입 전략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는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문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책 읽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요. 책 읽는 것들이 불편하다면 출퇴근 때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재테크와 관련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두세 개 보다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채널, 재테크 채널들을 이렇게 계속 소개시켜 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출퇴근할 때 이런 유튜브를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는 연습도 좀 하시면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테크를 하는 책들이나 동영상을 보면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라고 했는데, 뭐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는 걸 가져봤어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경험 있거나 조력자나 멘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조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조용히 산책을 좀 자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뭐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없이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좀 읽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공모주 투자에서 나온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미국 주식에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면 저의 은퇴는 이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으로 9년 동안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분들의 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준비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